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9일 밤 9시 30분입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몇십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발동하는 것인데 벌써 추미애 장관이 두 번이나 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동 대상이 모두 다 정치적, 그러니까 정권 측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제한하는 이런 반법치적 방향의 수사권 발동입니다. 이것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헌정사에 유례 없는 지휘권 발동이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자체가 공작적, 쿠데타적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일단 이것을 수용을 했는데 수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수사권 발동 그리고 김봉현 입장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를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권 발동이 법에 위반되면은 처벌받아야죠. 더구나 감찰, 그런 형식의 감찰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느냐? 아니, 공평하게 검찰과 김봉현 두 사람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지. 당장 김봉현, 그것도 사기 피의자 김봉현의 말만 믿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허위 사실에 근거를 해가지고 발동한 수사지휘권이라면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윤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하여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다.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이거네요. 비호하는 세력을 철저히 단죄해야 된다. 비호하는 세력. 검사 중에 정의감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은 윤석열 총장의 마치 유언과도 같은 이 당부를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추 장관의 이번 수사권 발동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최근 옥중 편지에서 공개한 김봉현이라는 사기 피의자가 검사 접대를 했다는 주장이라든지 야권 정치인 로비 수사가 지금 누락되고 있다는 이런 주장을 기정사실로 한 바탕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점입니다. 그런데 윤 총장은 수사를 엄정하게 하라는 지시밖에 자기는 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한 수사는 이미 진행 중에 있어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이 수사는 깔아뭉갠 게 아니고 이미 진행 중이고, 이 검사가 향응을 받았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변호사가 그거는 김봉현이거든 쓰는 소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실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봉현 사기 피의자의 말을 믿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전제한 다음에 이런 어마어마한 수사권 지휘 발동을 한 겁니다. 법무부는 뭐가 그리 급한지, 시간에 쫓긴다는 것은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권이 치명상을 받는 쪽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진행할 것 아니냐, 언론이 그쪽으로 달려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공포심의 저는 반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무리를 하는 데는 무리를 해야 할 급박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임 사건 수사를 하면은 이 정권 내부에서 다치고 이게 내년의 서울 부산시장 선거, 내후년의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거 아닐까요? 추미애 씨가 대통령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했다고 봐야 됩니다.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은 추 장관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추 장관은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는데,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과연 실제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여기는 있다고 단정을 하는데, 이번에 앞으로 또 문제가 될 거는 과연 로비 향응을 받은 검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만약 이게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은 이 수사지휘권 발동은 무효가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이미 동일한 과오를 저질렀잖아요. 채널 A 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짜고 유시민을 잡는 기획을 했다는 것인데,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마음대로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한동훈 관련성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근거가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것도 그 의도는 이걸 그냥 두면은 결국은 이 정권과 MBC가 짜고 한동훈과 채널A 기자를 잡고 그 연관선상에서 윤석열 총장을 흠집내겠다는 그게 들통나니까 일종의 그런 수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봐야죠. 이번도 비슷하죠. 검사들이 이 정권 심장부로 향하는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를 해가지고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언론은 김봉현 전 회장 편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법무부가. 이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 편지가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내용이 수상하고 관련 당사자는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사실이라고 단정을 했느냐. 이게 만약 거짓말로 밝혀질 경우에 앞으로 취재나 수사를 통해서 이 수사지휘권 발동은 원인 무효가 되는 거죠. 김 전 회장이, 조선닷컴 보도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이 사람은 라임 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권 정치인에게 억대 로비를 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그런 게 아니고, 지난 5월 해당 야권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통신 계좌 영장을 발부받아 지금 추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수사를,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수사를 하고 영장까지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 안 하고 있는 책임을 윤 총장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정권 심정부로 향하고 있는 검찰의 예봉을 꺾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선닷컴은 추 장관이 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에서 공개한 여러 가지 의혹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물론 윤 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취지로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라임 수사팀 검사 선정은 남부지검 소관 사항이고 박영 검사는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는다면서 야권 정치인 수사는 언론에 공개가 안 된 것일 뿐 5월부터 수사 중에 있다. 현직 검사 접대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 라인을 통해 관련 보고가 올라온 적도 없고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도 김 전 회장이 검사 접대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은폐하고 뭐하고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미 금감원이 무혐의 처분을 했던 윤 총장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이미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들어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윤 총장이 처가 관련 의혹 수사를 막았다는 주장인데, 아니 그렇게 윤 총장이 그럴 사람으로 저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미 금감원이 무혐의 처분 받은 걸 또 고소 고발하고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헌정사상 세 번째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한다. 파리 잡으려고 무슨 탱크로 대포 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쨌든 대한민국의 법치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치가 어떤 식으로 무너지느냐? 이 정권의 부정부패를 감싸기 위해서 검사를 손을 묶고 있습니다. 이런 비겁한 일은 과거에 없었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권의 비리를 감싸면서 검찰을 검찰을 마비시키는 이런 데 대해서 우리나라 검찰이 어느 정도 생존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지, 어느 정도 용기가 있는지 앞으로 궁금합니다. 이건 바깥에서 저 같은 사람이 떠들어서 응원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은 검사들이 살려야 되죠. 수사권 발동에 문제가 있으면 당당하게 법으로, 헌법에 근거해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문제가 있는데도 침묵한다 하면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부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분명하게 사리를 따져서 어제 아주 중상모략이라고 하고 턱도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왜 뭉개냐 하고 감정적으로 논평한 거 말고 논리의 틀을 갖추어 가지고 내일 당장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